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생각, 특히 망상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말이죠. 특히 현실적인 망상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잦은 실수들을 유발하고 결국 원하는 현실을 만들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왜 원하는 현실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의식을 정화해야 현실도 바뀌는데 거울인 현실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하루의 사랑 작업, 김설아.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입니다. 생각은 상처의 고입니다. 사랑 작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몰라 답답해지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사실 많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 생각에 빠져드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예전에는 생각을 멈추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슈리 푼자의 책에서 한 생각이라도 올라오면 야구방망이로 쳐내듯이 멀리 쳐버리라는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그렇게 해봤고요. 올라오는 생각을 그저 지켜보라는 가르침대로 그저 지켜보기도 해봤는데 잠깐 집중할 때 빼고는 도루묵이 되더라고요. 또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을 좋아했는데 저는 이걸 또 머리로만 했었어요. 그땐 머리로 하는 줄도 몰랐지만요. 열심히 4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같은 일에 또 같은 반응을 하는 나를 보며 실망도 많이 했죠. 야구방망이로 쳐낸다 치면 저는 하루 종일 야구만 해도 모자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생각이 내가 막을 틈도 없이 저절로 올라왔으니까요. 어쨌든 이 모든 방법에 저는 실패했고 생각을 없애려는 노력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느낌에 주의를 두기 시작하면서 생각에 빠져있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았죠. 생각은 상처가 있는 자리에 고인다. 생각은 반창고 같은 거였어요. 상처받은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든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생각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게 되나요?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문제라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느낌을 동반합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상황을 우리는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 부정적 느낌을 해결하기 위해 두뇌를 풀가동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들게 만든 상황 자체를 제거하거나 바꾸기 위해 생각을 이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부정적인 느낌을 절대 느끼지 않으려는 저항의 일환입니다. 문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부정적인 느낌을 없애야 할 것,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 그대로를 온전히 느끼게 되면 그 문제 상황이 사실은 내 무의식에 있던 어떤 진실이 아닌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상황은 사실 우리 무의식에 있던 진실에서 먼 생각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 생각은 항상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이 신호를 잘 수신해서 그 생각을 발견하고 놓아버리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느낌 자체를 없애려 저항하고 그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합니다. 내 무의식의 반응이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걸 모르고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의식을 정화해야 하는데 거울인 현실을 바꾸려 하는 것이죠. 생각은 이런 식으로 상처의 자리에 고이고 또 고여서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어내죠. 절대 피해야 할 인간 유형
5가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구별하는 방법. 이런 이론들은 모두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아픈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는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이런 상황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유형이지? 내가 앞으로 어떤 걸 갖추면 이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다시는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머리를 써서 연구하는 것이죠. 현실을, 나와 세상과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원인인 나의 내면은 그대로 놔두고 거울인 현실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에고는 부정적인 느낌은 피하고 긍정적인 느낌은 최대한 많이 얻으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좋은 감정을 더 많이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매일 매 순간 긍정적인 느낌만 느낄 수 있을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지? 등등. 생각이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깊게 들여다보면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이 현실을 만나는 것이 내 내면, 무의식임을 안다. 2. 무의식은 항상 느낌을 통해 신호를 준다는 것을 안다. 3. 현실의 문제를 머리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오직 느낌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생각, 머리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깊이 체험하고 포기하게 되면 생각은 점점 줄어들어요.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상황에서도 오직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면 구름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대해서 거의 신경 쓰지 않아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생각에는 거의 집중하지 않게 돼요. 주의를 둔다는 건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저 주의를 느낌에 두면 생각은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없애야 해 하며 노력하는 것도 에고가 일으키는 하나의 노력이고 저항이랍니다. 오직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강한 느낌이 올라오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느낌으로써 그 느낌의 신호를 온전히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 느낌을 일으킨 바탕 생각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볼 수 있어요. 분노와 슬픔을 온전히 느껴준 다음 난 너무 못났어 라는 생각을 만나면 그 생각이 내 아픈 현실을 만든 원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의 에너지를 모두 털어낸 생각을 쉽게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생각을 놓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이 수용되고 나면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정신이 차려지거든요. 내가 못난 존재라고 믿었다는 게 너무 황당한 생각이라 웃음이 날 정도로요. 그 생각은 못나서 버림받은 느낌에 저항하는 마음이 일으킨 것이라 아픔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내면 아이가 사라지면 이 생각도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진실이 아닌 생각들은 모두 흘러가 버립니다. 그 대부분은 어린 시절 상처받은 아이의 오해로 생겨난 말도 안 되는 억측임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생각, 특히 무의식에 담겨있는 생각들은 분명히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정박해 있던 거짓 생각들이 사라지면
현실도 거기에 반응하며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생각을 지어내서 현실을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생각이 보내는 감정의 신호를 잘 받아들여서 무의식 속 생각을 놓아주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이 상처에 고이고 있다는 걸 알아채시고 그 생각들이 방어하려고 하는 아픈 상처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세요. 어떤 부정적인 느낌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건지를 보세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차리면 그 생각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자문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온전히 느껴서 원인이 되는 무의식의 생각을 만나세요. 그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 생각이 현실에서 만들어낸 문제 상황은 저절로 풀립니다. 뭐든지 억지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현실을 바꿔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있으면 생각을 멈추기란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우리의 의식과 현실의 관계를 잘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에서 느낌으로 주의를 옮기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해 본다면 우리의 무의식 속 생각들이 현실을 만듭니다. 의식적으로 100m 달리기를 10초 안에 달릴 거야 라고 아무리 생각을 반복해도 우리 무의식 속에서는 그건 절대 불가능이라고 이미 믿고 있으면 현실에서 100m 달리기를 10초 안에 달리는 건 불가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의식 속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 생각을 알지 못하고 현실의 노력을 무의식 속 생각과 반대로 하게 되면 죽어라 노력만 할 뿐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과 직관의 느낌을 관찰함으로써 무의식 속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때 우리는 또 그렇다면 어떻게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의 의식적 생각에 매달리게 돼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의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책에서도 그랬죠.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1. 올라오는 감정과 직관을 관찰하면서 인지한다. 일단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2. 관찰된 감정과 직관을 받아들인다. 마치 태어나 보니 집이 부자야. 혹은 가난해. 하지만 난 이제 막 태어났어. 아기들은 분별 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난 감정과 직관들을 우리도 의심 없이 100% 받아들이는 거죠. 바꾸려고 하던 관점이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바뀌면 그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3. 저절로 바뀌는 것을 알아차린다. 충분히 받아들이고 느끼다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스스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감정과 직관을 관찰해보니 통계적으로 더 좋은 방향성이 있음이 명확해지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은 에너지가 풀려났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확실히 좋다고 느끼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이때 무의식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결국 그저 감정과 직관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느껴주는 것만으로 의식적 생각이 찾아낸 논리적 좋은 방향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한 알아차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논리적 생각이 더 지혜롭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생각을 따라가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며 스스로 다양한 길들을 모색해보는 것, 실수가 있고 결과가 안 좋더라도 스스로 해보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